사실 인공지능이 없을 때도 내비게이션은 있었어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점점 이제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돼갈 거냐면 이제 나에게 맞는 어떤 내비게이션들이 나올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을 쉽게 알려주는 인공지능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내비게이션인데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저 어릴 때 부모님이랑 이제 명절 때 큰 집에 가는데 맨날 그 동네를 평균 3바퀴 돌고 이제 도착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 지금은 그런 어떤 경험이 없으시겠죠. 왜냐면 내비게이션이 잘 나왔던데 이 내비게이션 원리에 대해서 사실 아마 안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제 궁금하실 것 같냐면 택시를 타다 보면은 기사님께서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과 기사님의 어떤 의견이 갈리는 그런 순간들이 나오는데 그럼 그때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이 내비게이션에 대한 원리를 이제 막 아주 어려운 그런 공식을 전혀 다 빼고 어떤 원리로 이제 인공지능이 어떻게 좋아지게 만들었는지 이런 거 다뤄보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의 역사부터 조금 이제 말씀드려보면은 사실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는 이유도 근본적으로 이 GPS가 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GPS라는 게 미국에서 그 20몇 개의 인공지능을 군사 목적 띄웠다가 그게 아마 한 2000년대쯤에 개방이 됐을 겁니다. 국가 기밀 수준의 GPS 기능이 다 오픈이 되면서 이런 내비게이션 시대가 열린 거죠. 과거에는 현재 위치가 어딘지도 아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GPS가 오픈이 되면서 현재 위치가 어딘지를 알게 됐고 이걸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원리들이 좀 개발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없을 때도 내비게이션은 있었어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내비게이션을 구성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과거의 도로의 교통량에 대한 패턴을 바탕으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제일 많이 썼던 방식은 지금의 어떤 교통 상황이랑 과거의 교통 상황 중에 가장 비슷한 애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2021년도 4월 1일인데 한 2020년도 4월 5일 정도의 데이터가 오늘과 되게 비슷하더라. 그때대로 어떤 도로에 대한 통행량이 생길 거다. 이렇게 이제 과거에 대한 것들을 끌고 와가지고 예측을 했던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었고 그 전에 제가 이제 약간 학생 때 저는 그 알고리즘을 짜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최단 거리 찾는 어떤 이제 그 대회였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도로에 대한 어떤 정보가 주어지면은 이 다이스트라 알고리즘 이런 것들 바탕으로 최단거리를 찾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과거의 패턴을 찾는 것도 아니고 현재 어떤 교통량을 고려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제 거리만으로 어떤 길로 가는 게 제일 짧느냐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어떤 도로에 대한 정보가 사실 되게 복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가장 짧은 길로 가면 된다가 과거 방식이었다면은 지금은 각각 길이 어느 정도 막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길들이 막 영향을 받는다던가 그러니까 A 도로가 막히면 B 도로는 10분 뒤에 막힌다던가 이런 막 도로끼리의 관계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찾아야 결국에는 이제 좋은 내비게이션이 나오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과거에는 어떤 길의 거리만 가지고 했다면 최근에는 지금 상황이랑 제일 비슷한 과거가 언제였느냐 그리고 이제 현재에는 지금 과거에 대한 비슷한 것도 찾지만 각각 도로 간의 관계들을 좀 찾아가지고 좀 정확하게 도로량을 예측을 하고 있다. 그럼 과거 인공지능 기술과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가장 큰 차이는 얼마나 조금 민감하게 현재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느냐. 과거에는 어떤 도로가 있고 그 도로의 길이만으로 인공지능 길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각각 그 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사고가 어디에서 났고 이런 실시간 정보를 취합해서 이제 길을 추천해 주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반으로 한 내비게이션이 빨라지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자료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카카오에서 카카오 내비에 대한 어떤 원리를 일부 공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인공지능이 크게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명한 인공지능을 좀 들어보면은 뇌를 닮아 있는 인공신경망이라는 이제 구조가 있고 나무들을 이제 되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걸로 숲을 잃어서 이 나무를 가지고 막 패턴을 찾는 게 있거든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후자인 나무를 가지고 찾는 어떤 트리 계열의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이걸 분류했다고 하는데 그 트리에 이제 어떤 데이터로 얘가 판단을 하더냐 보면은 과거 30주 동안 현재 가고자 하는 길의 도로의 교통량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어떤 그 사고 여부라던가 이런 되게 디테일한 데이터들이 이제 트리한테 주는 거죠. 여러 등등의 데이터가 들어가면서 이 트리들이 막 기준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더니 그냥 기존에 이제 길의 거리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한 20몇 %가 좋아지더라 이런 결과들이 있거든요. 보시면 내비마다 이 길을 다 다르게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게 이 각각 기업들마다 어떤 데이터로 어떤 알고리즘으로 길을 잘 찾는 인공지능을 만들 거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다음 도로 주변에 1km 데이터를 가져오는 반면에 도로 주변에 한 3km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결정에 따라서 길들을 찾는 인공지능이 다 다른 기준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마다 출시하는 내비게이션에 어떤 인공지능이 되게 이제 각각 길들이 다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내비게이션 쓰세요? 저는 언어가 없는데요. 네. 그 조수석에서 많이 봤는데 네.
만약에 제가 기술적으로 막 검토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걸 제일 중요하게 볼 것 같냐면 택시 기사님이 말하는 길과 인공지능이 말하는 길 중에서 어떤 걸 신뢰해야 되느냐. 생각보다 인공지능 업계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중요한 얘기냐면 택시 기사님들은 몇십 년간 운전을 해온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이런 분들 뭐라고 부르냐면 도메인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이 업에 대한 전문가라고 부르는 거고, 인공지능 기술자 관점에서는 근데 인공지능이 잘 되려면은 이 도메인 전문가의 경험과 직관이 되게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택시 기사님과 내비게이션 중에 내비게이션을 믿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을 만들 때 만약에 여러 이제 내비게이션 만든 회사가 있다면은 이 택시 기사님과 같은 도메인 전문가의 말들을 많이 더 들은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이제 인공지능을 만든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에 내비를 쓸 것 같아요. 차가 생기면. 그래서 잘 조사하면서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돼갈 거냐면 이제 나에게 맞는 어떤 내비게이션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빨리 가는 것만 중요한 지표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심리적으로 편안한 어떤 감정이 요동치지 않고 가길 원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사실 차가 나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제 제가 예전에 잠깐 했던 연구 중에 이 사람의 손에서 이제 나오는 신호를, 생체 신호를 연구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 핸들에 사람이 핸들을 잡고 있으면 이 핸들을 잡은 그 터치를 바탕으로 이 피부의 전기 전도도나 심박수나 현재 심리 상태를 체크를 한다는 거죠. 그런 게 되면은 이제 어떤 길로 갈 때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땠는가 이런 것도 이제 남게 되고, 그러면 이제 단순히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 내 감정이 이제 요동치지 않는 편안한 길로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먼 미래의 일은 아닐 것 같고요. 한 5년 내에 이런 나의 인생 내비게이션이 금방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그 차량 간 통신이 되게 핫한 주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량 통신을 하는 건데 자율주행차 이런 거와 더불어서 되게 핫한 주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게 되게 되면은 그 모든 도로의 상황들을 사실 공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오전 10시라고 쳐봅시다. 오전 10시에 똑같은 장소로 길 검색한 사람이 100명이에요. 그럼 100명한테 똑같은 길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럼 그 길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실시간으로 도로에 대한 차량 간 통신을 통해서 각각의 차량들의 어떤 내비게이션 경로를 안다거나 이런 것들의 여러 차량의 정보를 잘 취합하게 되면은 많은 차들이 일로 가고 있으니까 넌 딴 데로 가라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고, 그래서 점점 더 이 교통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최적화가 될 거다, 되게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비게이션에 대한 주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면허가 없어서 약간 신뢰가 안 가실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 관련된 거나 내비게이션 관련된 건 좀 많이 만들어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미 있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V2X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Vehicle to Everything이라는 건데, 이제 이 차량에서 모든 것으로 연결된다는 뜻에 이제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도 이 V2X 시대가 옴에 있어서 이제 되게 많은 것들을 나의 어떤 기분까지 고려한 어떤 길도 나올 수 있고, 나의 재미를 고려한 나의 인생 내비게이션들이 되게 이제 많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시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사회에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런 어떤 의미 있는 내용들,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쉽게 다룰 테니까요.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